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 강국질입니다. 오늘은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솔제니친은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러시아의 작가입니다. 그는 그 냉전 시대의 소련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했다고 해서 소련에서 추방되어서 오랫동안 외국을 떠돌았던 작가죠.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어렸을 때도 읽었고 커서 최근에도 다시 읽었습니다. 최근에 이 책을 다시 읽은 다음에 내가 왜 이 책을 좋아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책은 이반 데니소비치라는 어떤 그 강제노동 수용소에 있는 정치범의 하루를 그린 책입니다. 그러니까 책이 그냥 하루에 대한 일기 같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가 끝나면 소설도 끝납니다. 이 강제수용소의 이야기를 특히 보통 강제수용소도 아니고 여기가 굉장히 그 환경이 안 좋은 강제수용소죠. 그래서 여기가 얼마나 환경이 안 좋냐면 영하 20도 정도면은 오늘은 따뜻하네 이 정도고 사람들이 뭐 한 1년쯤 사는 강제수용소도 아닙니다. 보통은 10년, 대부분은 25년형을 받고 그 당시에는 그 25년이 지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 과연 가족이 반겨줄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이 아주 추운 날씨와 아주 힘든 노동과 싸우면서도 거의 집에 돌아갈 가능성도 없이 무기수처럼 살아가는 그런 강제 노동 수용소죠. 그런데 이런 강제 노동 수용소에 대한 얘기를 읽으면 참 신기한 곳인걸. 나랑은 정말 사는 게 달라. 이렇게 흥미를 느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렇게 다를 것 같으면서도 이 책을 읽으면은 그 강제노동 수용소의 그 일상이 너무나 친숙하고 너무나 그 우리의 일상과 닮아 있다는 그런 것에 오히려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추운 데서 노동하면서 사니까 사람들이 막 아휴 왜 이렇게 사나 사는 게 힘들다 뭐 이렇게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 안에서 사는 방법이 있고 작은 행운을 얻으면 기뻐하고 또 작은 것을 잃어버리면 실망하기도 하고 그런 그 감정 희노애락이 그렇게 우리가 훨씬 따뜻한 곳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와 다르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이 소설의 어떤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여러 그 죄수들이 힘을 합쳐 모여서 열심히 이 벽돌을 쌓아서 이 벽을 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협동을 하고 노동을 하고 그래서 어떤 성과가 나오고 이러면서 기뻐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사실은 그게 자기들이 쓸 것도 아니고요. 그 건물이 그 굉장히 그 불합리한 노동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막 거기서 기쁨을 느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있으면 그냥 우리가 뭐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거나 회사에서 일을 한다거나 어떤 그런 일상의 모습과 정말 차이가 없구나. 여기도 뭐 이런 거 하면은 행복해하고 그러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죠. 근데 이런 그 수용소의 삶이 우리의 일상과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고 나면 우리는 이 소설의 세계가 아, 재미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재미있냐 하면 그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수용소를 일상처럼 살아요. 근데 그 수용소가 또 온 세상이 아니라는 것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범이 들어오는 곳이다 보니까 별별 사람이 다 들어와서 그 중에는 높은 사람이 그 옛날에 뭐 무슨 해군 제독이었다던가 뭐 이렇게 함장이었다던가 뭐 이런
이런 그 높은 지위를 가졌던 사람도 인제 그 감옥에 들어오는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그럴 것 같죠. 그 감옥에서는 좀 어리숙한 인간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많이 바깥에서 많이 배워 봐야 그렇게 강제 노동하는 데에서는 그런 지식이나 거기서 알던 기술이 별 쓸모가 없으니까, 오히려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는 아주 무식한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무식하냐면 달은 매일 밤 다시 만들어진다, 뭐 이렇게 알고 있을 정도로 무식한 그런 농부가 그런 그 배 함장쯤 되던 옛날에 높은 사람이었던 사람한테 막 이렇게 조언도 하고, 왜 이렇게 사람이 바보 같냐고 그러고, 이런 그 바깥 세상의 상식과 질서가 뒤집혀져 있는 것이 일상인 그런 곳이 인제 이 강제 노동 수용소의 일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감옥의 일상에 완전히 적응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갈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은 바깥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지는 않아요. 다시 말해서 그 함장을 하는 그런 높은 사람들을 뭐 인정해 주고 막 그러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바깥에서 함장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강제 노동 수용소의 공간을 저는 그 어떤 이중 부정과 이중 긍정의 공간이다, 뭐 이렇게 표현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강제 노동 수용소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부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일상이 이렇다는 걸 알면서도 저 바깥도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안과 밖을 모두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 강제노동 수용소는. 그런데 제가 맨 앞에 말씀드린 강제노동 수용소의 삶은 참 우리의 일상과 닮아 있다, 생각보다 훨씬 비슷하다라는 것과, 또 하나, 그 공간은 이중 긍정과 부정의 그 공간이다. 즉, 그 안에를 인정하면서도 그 바깥이 있다는 것도 잊지 않고 사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저 사람만큼은 하고 있는가? 우리는 혹시 우리 스스로가 어떤 강제노동 수용소 같은 곳에서 살면서도 저 사람들보다 더 못해서, 그게 그냥 전체 세계인 줄만 알고 그 세계의 기준으로만 세상을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겠죠.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는 기본적으로 그 옛날에 벌써 없어진 그 소련의 강제노동 수용소를 그린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다큐나 어떤 뭐 강제 노동 수용소의 현실에 대한 정보를 주는 소설로 생각한다면 사실 별 의미가 없겠죠. 우리가 뭐 한국 사람이고 또 옛날 얘기인데 그건 걸 알아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반 데니소비치 하루가 수십 년, 반세기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읽을 만하고 재미있고 의미가 있어지는 이유는, 저는 바로 이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어떤 일상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우리의 일상과 일상 바깥의 저 세계를 동시에 인식하면서, 사실은 어떤 것이든 어떤 종류의 삶의 규칙이든 그것은 모두 임시적이고 그 근거가 절대적이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재미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에 상관없이 다시 읽어볼 만한 고전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에 대해서 소개드렸습니다. 오늘의 질문 강국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